송은재 TV 시작합니다. 김남국과 홍준표 윤리위에서 제명이 되느냐 제명이 되지 않느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두 사람입니다. 김남국은 국회 윤리위고 홍준표는 국민의힘 당내 윤리위입니다. 홍준표도 당내 윤리위에 이제 회부가 돼서 오는 26일 징계가 결정이 됩니다. 홍준표는 수해 골프를 쳤습니다. 김남국은 코인 게이트죠. 코인 게이트로 김남국이 민주당을 탈당해서 지금 무소속인데 국회 윤리위에서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윤리위 결정을 하기 전에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일반인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입니다. 윤리특위 자문위원회죠. 이 자문위원회를 열어서 2달 가까이 김남국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자문위원회 결정이 제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순서가 이제 자문위원회에서 제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윤리특위에서 최종 결정을 해야 합니다. 국회 본회의에 김남국의 제명안이 넘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관련법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김남국을 제명할 수 있습니다. 200명입니다. 300명의 3분의 2니까 200명입니다. 출석의원의 3분의 2가 아닙니다. 재적의원의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원 제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헌정사에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이루어진 게 김영삼 전 대통령입니다. 1979년도에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제명이 있은 그 이후에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김남국의 국회의원 제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 또 국민의힘에서는 당내에서 수해 골프로 논란을 빚은 홍준표를 징계할 수 있을 것이냐, 징계할 것이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한번 짚어보고요. 그 전에 이제 서울중앙지검입니다. 검찰에서 정진상을 소환했습니다. 다음 주에 소환하겠다라고 통보를 했고 정진상 측과 이 구체적인 날짜를 조율 중입니다. 정진상에 대해서 이번에 소환하는 것은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입니다. 백현동은 뭐 잘 아시다시피 4단계 용도 변경을 하고 여기에 아파트를 짓도록 해주고 각종 특혜를 줍니다. 주거 용지를 넓혀주고 또 민간 임대 아파트 공급 조건을 100%에서 10%로 줄여주는, 또 성남 도시개발공사 사업 참여를 배제하는, 그래서 민간 사업자에게 3천억 원의 분양 이익을 주고 이 가운데 최대 주주인 아시아 디벨로퍼, 그러니까 정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약 700억 원의 배당 이익을 얻었다라는 것, 엄청난 이런 특혜를 주고 이익을 얻도록 했다. 이 정바울이라고 하는 이 최대 주주 아시아 디벨로퍼 최근에 법정에서 증언을 했죠. 그러니까 로비스트 김인섭이 자신에게 200억 원을 요구를 했다. 그 중에 절반은 이재명에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모두 나왔습니다. 이런 엄청난 특혜, 이재명과 정진상이 줬다. 이재명은 성남시장이었고 정진상은 최측근으로서 정책실장이었다. 그 사이에 김인섭이라고 하는 이재명의 성남시장 선거에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인섭이라고 하는 로비스트가 있었다. 그래서 이 시행업자에게 각종 이런 특혜를 몰아주고 3천억 원의 분양 이익이 생기도록 했고, 이 시행업자에게 김인섭이 200억 원을 요구했고 그 중에 77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지금 김인섭, 이 시행업자인 정바울 모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구속 기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는 정진상을 소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진상을 소환해서 이 백현동 특혜, 정진상이 정책실장이었으니까 정진상을 조사를 해야 합니다. 정진상은 또 걸려 있는 게 있습니다. 대북 송금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화영이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의 평화부지사였던 이화영이 정진상의 협조 요청을 받고 쌍방울 측에 이재명의 평양 방문을 조건으로 그 준비하는 자금으로 평양 측에 300만 달러를 쌍방울 측이 지급하도록, 대납하도록 요구를 했다라는 걸 이화영이 최근에 검찰에서도 밝히고 이화영의 변호인 측에서 이 법정에서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화영은 이재명에게 2차례에 걸쳐서 쌍방울이 이렇게 북한에 뇌물을 주는 것입니다. 뒷돈을 준 것이죠.
이재명 방북을 위해서 이재명의 대통령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걸 이제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고 이재명은 알았다라고 응답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뇌물을 받은 것입니다. 쌍방울로부터. 직접 뇌물이 됐든 제3자 뇌물이 됐든 여기에도 정진상이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한동안 정진상을 소환해서 정진상에 대해서 집중적인 검찰의 조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읽힙니다. 정진상에 대해서 이 백현동 부분과 대북 송금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조사가 있고 난 다음에 이재명에 대해서 검찰 소환이 있을 것으로 이런 순서로 전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읽힙니다. 그 다음 이제 소위 제명 논란입니다. 이 김남국과 홍준표 같은 내용 성격도 아니고 홍준표는 당내 문제고 김남국은 뭐 국회 문제입니다. 코인 게이트는 또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홍준표는 이번 수해에 골프를 친 것입니다. 사실은 죄질의 차이는 엄청나게 나지만 이 징계라고 하는 것, 윤리위 징계라는 부분, 또 이게 제명까지 갈 것이냐 이 논란입니다. 그러니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입니다. 윤리특위가 이 결정을 하기 전에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일반인들로 구성이 됩니다. 대학 교수라든지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이 양당에서 추천을 한 사람으로 8명입니다. 이렇게 구성을 해서 2달 동안 김남국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김남국이 제대로 자료도 내지를 않았습니다. 또 조사도 제대로 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문위원회가 2달 동안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는 민주당 추천 자문위원도 있었는데 표결로 결정이 됐습니다. 김남국을 제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으로 결정을 봐서 이 윤리특위에 이제 올리게 되면 윤리특위가 최종 결정을 해서 아마 별다른 의견이 없는 한 바로 국회 본회의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본회의에 넘기게 되면 이제 재적의원 3분의 2 그러니까 200명의 찬성이 있어야 김남국을 의원직에서 제명할 수 있습니다. 이 자문위원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김남국이 협조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김남국이 상임위가 열리고 있는 동안 200번 이상 코인 거래를 했고 그러니까 김남국이 협조를 해서 충분히 조사를 했다면 이게 200번이 아니라 수천 번이 될 것이다. 그 다음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코인 거래를 했을 것이다.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또 김남국의 이 돈 현금으로 바꾼 것만 99억 원이다라는 건데 이 돈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소위 이재명 대선 자금은 아니냐. 여러 가지 추정입니다. 김남국이 코인에 대한 사전 정보를 받고 이렇게 거래를 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린 건 아니냐. 이런 부분은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윤리특위 자문위원회에서 김남국이 협조를 안 하니까 제대로 조사를 못 했습니다. 검찰 수사로 모두 밝혀질 부분입니다. 그런 것까지를 모두 생각을 하고 참고를 하고 당장 국회의원으로서 이게 국회의원 활동은 거의 취미로 하는 것이고 본업은 이 코인 거래였다. 이것만으로도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명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 제명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 거의 민주당의 절반이 이 제명에 찬성을 해야 하는데 우리 헌정사에서도 보면 1979년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제명이 됐습니다. 그때 유명한 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당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민주주의의 새벽은 온다라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반발을 했던 부분. 김영삼 전 대통령이 뉴욕타임즈와 인터뷰를 하면서 당시에 박정희 정권을 비판한 그게 문제가 돼서 제명이 됐습니다. 당시에는 여당이 전부 나서서 김영삼 제명에 나섰기 때문에 이게 헌정사에 유일하게 제명이 가능했던 부분인데 그 이후에도 국회 본회의에서 강용석 변호사를 비롯해서 강용석이 전 국회의원일 때 이 아나운서에 대해서 사실은 막말을 해서 그래서 이 표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두 부결이 됐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만 가결이 됐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실상 민주당이 김남국에 대해서 탈당을 시킨 만큼 제명을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이 제명을 시키겠다라고 결정하지 않는 이상 국회 본회의에서 제명 결정을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제명시켜야 된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 김남국과 손절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김남국과 이재명은 뭐 정치적 공동체다라고 할 정도로 대선 때부터 줄곧 붙어 다녔습니다. 김남국 탈당도 제대로 시키지 못해서 질질 끌다가 이재명이 마지못해서 김남국을 탈당을 시켰습니다. 김남국의 이 코인 돈이 이재명의 대선 자금이었는지 김남국이 또 사전에 정보를 취득한 것이었는지 코인 거래를 하면서 관계되는 법안을 심사한 것은 없는지 이해 충돌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검찰 수사로 밝혀지겠지만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김남국 제명에 찬성하지 않는다면, 김남국을 제명시키지 않는다면 이재명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이 결국 김남국을 손절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이권 거래가 있든 정치적 거래가 있든 김남국의 반발이 두렵든 이재명이 결국은 책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김남국은 이미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이 코인 거래업자, 코인 투기자를 국회의원에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윤리투기자문위원회에서 이 제명까지를 생각한 것은 김남국의 태도입니다. 조금 이따 홍준표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가장 중요한 것이 잘못한 이 죄질도 중요하지만 반성을 하느냐 반성을 하지 않느냐가 이 형벌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검찰이 경찰이 수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나무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성을 얼마만큼 하고 있느냐, 죄질이 얼마나 무거우냐도 중요하겠지만 진정성 있게 반성을 하느냐. 김남국은 반성을 하지 않습니다. 자문위원회 조사에서도 협조하지 않습니다. 자료도 내지 않습니다. 그러는 이유는 검찰 수사가 중요하지 이 국회 윤리특위에서 이 징계는 자신을 제명시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도 제대로 내지도 않고 협조도 안 하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런 김남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민주당이 김남국을 제명시킬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결정하면 김남국은 제명입니다. 김남국에 대해서 제명시킬 건지를 당 차원에서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의원총회에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이재명 때문입니다. 그 책임은 모두 이재명에게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 김남국과 손절을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책임은 이재명에게 있다. 김남국은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반성하지 않는데도 만약 국회에서 김남국을 제명시키지 못한다면 그건 모든 것은 이재명 탓이다. 이재명 때문이다. 이렇게 짚을 수가 있습니다. 반성을 하느냐 반성을 하지 않느냐, 죄질이 무거우냐, 참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홍준표 얘기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수해 중에 골프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자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쳤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대구에는 수해가 크게 나지도 않았고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사전 조치를 하고 골프를 친 것이다.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왜 안 되느냐? 또 그게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라고 지적하는 기자에게 오히려 질문을 좀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해라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김기현 당대표가 이 진상조사를 지시를 하고 황정근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죠. 이 윤리위에 회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26일 홍준표에 대해서 징계를 결정을 합니다. 회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징계가 되는 쪽입니다.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중징계가 일어날 것이냐. 지금 이 수해가 일어난 이런 상황에서 전 국민적인 지금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꼭 그렇게 골프를 쳐야 하느냐. 더 중요한 것은 반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골프를 치는 이런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도 뭘 잘못했느냐입니다. 홍준표는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또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대구시는 당시에 비상근무 중이 아니었다. 그런데 확인하니까 비상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구시도. 당연히 전국의 시도가 다 비상근무 상태였으니까 대구도 1100명의 공무원들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었다. 홍준표의 이 수해골프 죄질과 김남국의 코인 게이트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살인죄와 같은 중범죄와 가벼운 경범죄라고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반성하지 않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게 국민의힘 윤리위가 홍준표 징계를 회부를 하니까 홍준표가 지난 19일 고개를 숙였습니다. 90도 각도로 고개를 숙이고 언제 큰 소리를 쳤냐는 듯이 수해로 상처 입은 국민과 당원 동지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9일 홍준표가 역시 참 정치적인 순발력은 있구나. 자기가 위험하다라는 건 느끼는구나. 지금 국민들의 여론이 너무 안 좋다라는 걸 알고 있구나. 사실은 홍준표가 수해 골프가 좀 있었다 하더라도 깊이 사죄하고 부적절했다라고 했다면 이게 윤리위 징계까지, 윤리위 회부까지 꼭 해야 되는 사안이냐도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반성을 하지 않으니까 이게 지금 국민들의 지탄이 더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 당에 대한 해당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홍준표가 바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리위에 올리니까 뭐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홍준표로서는 어려운 홍준표의 스타일상 참 고개 숙이기 힘들었을 텐데 자신이 위험하다라고 느꼈던 거죠. 그래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정성이 없다라는 게 또 곧바로 드러났습니다. 홍준표가 어제 자신의 SNS에 과하지욕, 그러니까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이런 치욕을 참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중국을 천하 통일했던 그 한나라의 유방, 이 유방의 신하였던 장량에 관한 일화입니다. 장량은 뭐 중국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뛰어난 군사 장군으로 꼽히죠. 이 천하를 통일했으니까요. 이 장량이 이렇게 훌륭한 장군이 청년 시절에 그 동네 깡패들에게 치욕을 당했던 그런 일화입니다. 동네 깡패가 이 장량에 대해서 시비를 겁니다. 네가 뭐 용기가 있다면 칼로 나를 찌르든지 아니면 내 가랑이 밑을 지나가라. 내 가랑이 밑을 기어가라 라고 하니까 장량이 스스럼없이 가랑이 밑을 기면서 훗날 큰일을 해야 되는 자신이 이 동네 깡패들과 시비를 붙을 수는 없다. 자신이 그렇게 가랑이를 기는 것은 크게 치욕이 아니다. 훗날 큰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 사자성어가 많이 인용이 되기도 합니다. 이걸 인용해서 홍준표가 어제 자신의 SNS에 과하지옥이다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를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또 저녁 늦게 이걸 내렸습니다. 왜 내렸느냐? 홍준표가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홍준표의 지금 심정이 읽히는 대목입니다. 자기가 아직도 뭘 잘못했느냐? 김기현 당 지도부가 우습고 가짜는 겁니다. 지금 홍준표는. 이 뭐 굳이 비교를 하자면 김기현 자신에 대해서 징계를 하고자 하는 김기현 지도부가 동네 깡패 정도다. 동네 깡패 수준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괜히 시비를 걸고 있다. 자신은 훗날 큰 일을 위해서 대통령 선거죠. 뭐 이 정도의 치욕은 견딜 수 있다. 이 정도의 치욕은 참겠다. 이런 뜻으로 이제 과지옥이라는 것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이게 또 반발로 비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홍준표가 과지옥이다 라고 이렇게 올린 이 글을 다시 또 내렸다라고 합니다. 홍준표가 뭐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실상은 반성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한 것 하나도 없고 지금 김기현의 당 지도부가 자신을 징계하려고 하는 것, 뭐 물론 윤리위에서 절차에 따라서 징계하는 것이긴 하지만 김기현이 진상조사를 지시를 했으니까요. 그게 가짜는 겁니다. 지금 홍준표는 뭐 지금 여야를 통틀어서 또 국민의힘 내에서도 자신의 정치력이 거의 뭐 최고급이고 정치 구단이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는 겁니다. 이런 오만한 태도가 문제입니다. 큰 소리를 치다가 윤리위 징계한다니까 또 반성하는 척 했다가 또 과지옥이다라고 하면서 이 뭐 속마음은 김기현이 가짜 않고 우스운 겁니다. 국민들의 뭐 비판, 비난 이런 것은 홍준표는 이제 뭐 아랑곳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태도가 문제입니다. 아마 26일 당 윤리위에 아마 홍준표가 또 나와서 또 뭐 사과하는 신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진정성은 이미 드러났습니다. 과지옥, 김기현의 다리 밑을 기는 치욕을 참겠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기현이 동네 깡패가 됐습니다. 홍준표를 괴롭히는, 홍준표에게 시비를 거는, 홍준표가 뭐 다음 대선을 노리고 대선에 큰 뜻을 갖고 이렇게 동네 깡패의 시비는 뭐 그런 치욕 좀은 참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또 윤리위 26일 윤리위에 나와서 또 사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참 홍준표를 제명을 시켜야 되느냐, 아니면 탈당 권고 이런 중징계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경징계로 거쳐야 하느냐. 아마 징계에 회부를 했으니까 이 징계를 하지 않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하긴 해야 하는데 경징계냐 중징계냐라는 부분입니다. 26일 윤리위에서 홍준표의 자세, 태도를 한 번 더 보고 국민의힘 윤리위가 판단할 부분이다. 지금으로서는 중징계가 불가피하지 않느냐라는 분위기입니다. 홍준표가 좀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는 국민 앞에 하는 겁니다. 김기현이 밉고 같잖아도 지금 여권에 많은 지도부가 자신이 보기에는 정치적인 하수고 정치 초보라고 하더라도 그럴수록 더 고개를 더 숙여야 국민들의 지지도 받고 당도 살고 자신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홍준표가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 홍준표가 국민의힘 지지율을 올리는데 무슨 도움이 되느냐. 방해만 되고 있다라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당 지도부가 아무리 못마땅해도 당 지도부를 동네 깡패로 비유를 하는데 그 당 지도부는 그냥 있을 수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홍준표가 참 정치적으로 정치 구단이다, 정치 고수다라고 하면서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는지. 홍준표는 감정적인 자기 관리가 아직도 부족합니다. 부족한 건 부족한 겁니다. 홍준표의 정세 분석 능력, 순발력 뛰어납니다. 또 메시지 능력도 뛰어납니다. 그런데 부족한 건 또 부족한 겁니다. 징계는 불가피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반성하지 않으면 중징계도 불가피하다라는 점을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